2026년 1월 대전 충무체육관의 코트 위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고 이는 팀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단 정관장은 6승 18패, 승점 18점이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리그 순위표 가장 아래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 소위 봄배구의 꿈은 사실상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경기장은 팬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팀 성적과 관중 동원이 완벽한 반비례를 그리는 이 기묘한 현상. 과연 무엇이 꼴찌팀의 홈 경기장을 대한민국 스포츠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장소로 탈바꿈시킨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면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오늘의 한국입니다. 정관장 구단은 최근 열린 현대건설과의 홈 경기가 완전 매진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것은 한국도로공사와 흥국생명과의 경기에 이은 올 시즌 세 번째 만원 관중 기록이었습니다. 대전 충무체육관은 정규 좌석 3,230석의 입석까지 더하면 최대 3,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입니다. 리그 최하위 팀의 홈구장이, 그것도 이러한 규모의 경기장이 연이어 매진된다는 것은 일시적인 흥행몰이로 치부할 수 없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 여자 배구의 미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흥행의 중심에는 몽골에서 온 아시아 쿼터 선수, 바로 인쿠시가 그 주인공입니다. 인쿠시가 팀에 가세하면서 정관장의 시즌 전체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과거 한 배구 예능 프로그램에서 배구 황제 김연경의 제자로 얼굴을 알렸던 인쿠시는 잠깐의 이슈로 소비될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인기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인쿠시의 V리그 데뷔전이었던 지난해 12월 19일 GS 칼텍스전을 기점으로 정관장의 홈 관중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전 8경기에서 평균 1,895명이었던 관중이 인쿠시가 출전한 이후 4경기에서는 평균 2,951명으로 무려 55.7%나 치솟았습니다. 텔레비전 시청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부 평균 시청률이 지난 시즌을 상회하는 1.37%를 기록한 상황에서 정관장과 GS 칼텍스의 경기는 올 시즌 최고치인 2.06%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팀 성적을 넘어 리그 전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 이례적인 현상이지만 이러한 흥행 열풍과 별개로 코트 위에서 마주한 현실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장은 4라운드를 마친 시점에서 순위표 맨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사실 고희진 감독은 시즌 초부터 올해를 리빌딩을 통한 성장의 해로 삼았습니다. 지난 시즌 준우승의 주역이었던 메가, 브릿지, 표승주 같은 핵심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전력 저하는 불가피했고 젊은 선수들에게 경험을 쌓게 하며 팀워크를 다지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실제로 시즌 초반인 1라운드에서는 3승 3패로 예상 밖의 선전을 펼치며 희망을 보였지만 2라운드에 들어서면서부터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2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내리 1승 5패라는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고 거듭되는 패배는 팀 분위기를 더욱 침체시켰습니다. 단순히 패배가 많다는 것보다 경기 내용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는 셧아웃 패배가 4차례나 있었고 승점 확보에 실패하는 경기가 이어지면서 상대가 강했다는 변명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심각한 경기력 난조를 보였습니다. 수비 조직력은 와해되었고 공격 루트는 단조로웠으며 중요한 승부처에서 경기의 흐름을 가져오지 못하는 운영상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고희진 감독의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패배가 쌓여갈수록 선수들은 자신감을 잃었고 이는 코트 위에서 경직된 플레이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인쿠시는 새로운 활력소이자 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주포인 아포지 스파이커 자네테가 부상으로 빠진 지금 인쿠시와 이선우, 박혜민으로 구성된 윙 스파이커 라인이 정관장 공격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터 최소연의 안정적인 볼 배급과 노련한 경기 조율 능력의 중요성 또한 커졌습니다. 인쿠시는 4라운드 초반 높은 타점에서 터져나오는 강력한 스파이크와 대담한 공격으로 팀의 활기를 불어넣으며 여러 차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공격에서의 활약과 대조적으로 리시브나 수비, 그리고 연결 플레이 같은 기본기에서는 아직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며 이는 팬들과 코칭 스태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개선점입니다. 이제 정관장에게 남은 5라운드와 6라운드는 순위 경쟁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위가 아닌 경기력 그 자체입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은 이미 그들만의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승리가 아닐지라도 무기력한 패배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쿠시라는 존재는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 영입 효과를 넘어 팀이 나아가야 할 성장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인쿠시 한 명의 공격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팀 전체의 수비 안정과 체계적인 블로킹, 그리고 승부처에서의 집중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현재의 인기가 팀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관장의 이례적인 흥행 신드롬은 한국 여자 배구계 전체에 의미 있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직 성적만이 팬심을 사로잡는 열쇠일까요? 정관장의 사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팬들은 선수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와 성장서사, 그리고 그들의 땀과 진심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그 진정성은 결국 코트 위에서의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인쿠시 효과로 관중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지금, 이 순간이 오히려 정관장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현재의 뜨거운 관심이 일시적인 신기루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거듭되는 패배 속에서도 희망적인 성장의 증거를 보여줄 것인지, 남은 시즌의 결과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올스타전으로 코트의 열기는 잠시 식었지만 인쿠시의 생각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프로의 세계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고 자신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준비해온 실력을 입증해야만 하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상대팀이 그녀의 약점인 리시브를 집요하게 파고들 때마다 인쿠시는 힘들지만 괜찮아, 할 수 있어라는 주문을 되뇌며 마음을 굳게 다잡곤 합니다. 이러한 긍정의 다짐은 코트 위에서 그녀의 버릇이 되었고,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는 모습 때문에 팬들은 그녀에게 네쿠시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예능 프로그램을 발판 삼아 프로 선수로 성장하는 데에는 김연경 감독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망설이거나 주저할 필요 없다는 그 한마디는 단순했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1월 31일 한국 땅을 밟은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부모님이 경기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멋진 경기를 펼치고 싶다는 소망과 함께 압박감도 커져만 가지만 그 무게를 이겨낼 원동력은 정관장에서 경험했던 첫 승리의 짜릿한 순간입니다. 새해 첫날 거머쥐었던 승리의 감격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 감동을 가슴에 품고 인시는 올스타 브레이크가 끝난 뒤 후반기 리그에서 부모님께 선사할 또 다른 감동의 무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자 배구계는 중요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으며 인쿠시라는 이름은 단순한 스타 선수를 넘어 흥행과 실력, 성과와 그 과정 사이의 이상적인 조화가 무엇인지 묻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은 시즌 동안 정관장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승수 쌓기가 아니라 팬들의 발걸음을 다시 충무체육관으로 이끌 만한 확실한 동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의 맺은 사례가 그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지 아니면 여자 배구 저변이 확대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지는 전적으로 코트 위에서 펼쳐지는 경기의 질에 좌우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는 어느 한 선수에게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팀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공동의 책임입니다. 인쿠시가 한국 배구 팬들의 마음을 얻기까지 화려한 조명 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소중한 인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부천시 육상연맹의 노문선 회장으로 그녀의 보이지 않는 조력자였습니다. 인쿠시와 한국을 이어준 이 남다른 관계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고 여러 해에 걸친 헌신과 강한 책임감이 빚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지난 16일 수원 실내체육관에서는 한 경기의 승패를 넘어선 뭉클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관장의 인쿠시 선수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남동생 바담가리도와 재회하는 감격적인 장면이 펼쳐졌고 이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한 이가 바로 노문선 회장이었습니다. 노 회장의 기억 속에는 인쿠시가 처음으로 한국에 발을 디뎠던 2020년의 순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몽골의 유소년 육상 유망주들을 겨울 훈련 캠프에 초청했는데 멀리뛰기 선수였던 인쿠시도 그 일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배구와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몽골 전통 씨름 선수인 아버지와 배구 선수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음에도 그녀는 육상을 택했고 한국 방문이 생애 첫 해외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생소한 환경과 다른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 훈련했던 그 시간은 훗날 그녀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몽골에 돌아가 배구로 종목을 바꾼 그녀는 2022년 목포 여자 상업고등학교와의 교류 학생 자격으로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목포과학대학교를 거쳐 마침내 V리그 무대에 오르기까지 그녀 여정의 시작점에는 2020년 부천 동계훈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노문선 회장은 올해에도 몽골 유소년 선수단을 한국에 초청했는데 이번이 벌써 4번째입니다.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총 16명의 몽골 선수와 3명의 지도자가 부천에 머물면서 훈련 일정을 마쳤습니다. 몽골의 겨울은 매우 춥고
훈련 시설이 부족하여 동계 시즌에 체계적인 훈련을 진행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노 회장은 개인적인 비용과 주변 사람들의 후원을 통해 선수단이 머물 곳을 마련하고 부천 관내학교 육상팀과 함께 훈련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부천 여중의 김미양 코치와 부곡중의 최소 코치가 직접 훈련 지도를 담당했으며 선수들은 숙소와 훈련장을 지하철로 오가면서 한국의 생활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몽골에 있는 부모들은 자녀의 비행기 표값을 대기 위해 기르던 가축을 팔아야 했으며 체류에 드는 경비 대부분은 한국 측의 지원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노 회장은 주변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며 겸손해했지만 이 경험이 몽골 선수들에게 훈련 이상의 깊은 의미를 남겼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선수들은 부천시 체육회 신년 행사에서 몽골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춤과 연주를 공연하며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노 회장은 몽골 선수들의 자세를 극찬했습니다. 실력도 출중했지만 무엇보다 훈련에 임하는 성실한 마음가짐이 돋보였다는 그의 평가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선수단을 인솔한 나란 만다흐 코치 또한 몽골에서는 접하기 힘든 부천의 훈련 시스템과 지도법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훈련과 일상 속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는 모습은 노 회장에게 그 무엇보다 큰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현재 정관장이 처한 상황과 기묘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잉쿠 씨는 하루아침에 탄생한 스타가 아닙니다. 지금의 폭발적인 인기도 갑자기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낯선 한국 땅에서 인내하고 배우며 적응해온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관장이 경험하는 잉쿠 씨 효과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무게를 지닙니다. 소중한 인연과 기회가 모여 이뤄낸 지금이기에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인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중한 인연과 기회가 모여 이뤄낸 지금이기에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인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잉쿠 씨의 혜성 같은 등장은 V리그 여자부 판도를 뒤흔들었고 리그 최하위 팀의 홈구장을 연일 관중으로 가득 채우는 이례적인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코트 위에서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의 밝기만큼이나 그 그림자도 짙었습니다. 자미한 프랩 앵서열 인씨가 이제 정관장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녀의 존재는 팀에게 득과 실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4라운드 초반, 그녀는 팀에 전에 없던 활기를 불어넣는 촉매제였습니다. 압도적인 높이에서 내리꽂는 대담한 공격과 종잡을 수 없는 공격 패턴은 상대 수비진을 무력화시켰고 팬들은 그녀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선후, 박혜민과 함께 구축한 공격 삼각편대는 리베로, 노란과 세터 최소연의 지원을 받아 팀의 공격을 주도했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득점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기량의 편차가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시아 쿼터 선수로서 잉쿠 씨의 공격 재능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프로의 세계는 그녀의 허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브 수신과 수비 시의 연계 플레이였습니다. 상대 팀들은 인씨가 후방으로 위치를 옮길 때마다 그녀를 겨냥해 집중적으로 서브를 넣는 전략을 공공연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공격의 부담을 수비에서 덜어내지 못하는 순간 팀의 조직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이는 팬들도 코칭 스태프도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녀의 인기와 팀 성적이 반비례 곡선을 그리는 가장 냉혹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고이진 감독은 시즌 초부터 성장을 기치로 내걸며 젊은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팀워크 다지기에 주력했지만 4라운드를 최하위로 마감한 결과는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증명합니다. 1라운드 3승, 3패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으로 출발했던 팀은 2라운드에서 1승 5패, 3라운드 역시 1승 5패, 그리고 4라운드마저 1승 5패를 기록하며 깊은 부진의 납에 빠졌습니다. 패배가 거듭될수록 선수들은 자신감을 잃었고 플레이는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승패 기록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경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셧아웃 패배가 4차례에 달했고 승점 단 1점도 얻지 못하는 무기력한 경기가 이어지자 팬들의 실망감은 깊어졌습니다. 상대가 강팀이었다는 변명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수비 조직력의 총체적 난국, 단조로운 공격 패턴, 그리고 경기 흐름을 바꾸지 못하는 무능한 운영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감독으로서도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토록 암울한 팀 상황 속에서 충무체육관의 열기는 전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시즌 3번째 전석 매진이라는 흥행 기록은
정관장이 여자 배구계 전체에 던지는 의미심장한 화두입니다. 과연 승리만이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잣대인가? 만원 관중은 이미 그에 대한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기력한 패배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지더라도 코트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마지막까지 싸우는 투지와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보고 싶다는 팬들의 바람이 인시라는 현상을 통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인시의 존재는 단순한 스타 선수를 넘어 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정관장은 인쿠시 한 명의 공격력만으로는 결코 팀의 반등을 이끌 수 없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닫고 있습니다. 팀 전체의 수비 안정화와 견고한 블로킹 시스템 구축, 그리고 경기 후반까지 유지되는 집중력이 동반되어야만 현재의 흥행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올스타 브레이크로 잠시 코트의 열기는 가라앉았지만 인쿠시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치열합니다. 프로의 세계는 매 순간 자신을 믿고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냉정하리만치 정직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점인 리시브를 향한 상대팀의 집요한 공략에 시달리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인쿠시는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녀가 입버릇처럼 되뇌는 한마디, 어려워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다짐은 어느덧 코트 위에서 그녀의 무의식적인 습관이 되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에게 주문을 거는 그녀의 모습에 팬들은 넵쿠시라는 애정어린 별명을 붙여주었고, 이는 그녀가 프로의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군분투의 배경에는 예능 프로그램의 인연을 넘어 그녀를 프로의 길로 이끈 배구 여제 김연경 감독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망설이지 마, 주저하지 마. 단순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주문이었습니다. 이 조언은 낯선 땅과 환경에서 겪는 모든 불안과 흔들림을 버티게 해주는 그녀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이토록 치열한 개인의 노력과 싸움은 이제 곧 벅찬 감동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1월 31일, 인쿠시가 한국 땅을 밟은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부모님이 경기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간절함이 커질수록 부담감도 함께 커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압박감을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정관장에서 맛본 첫 승리의 기억입니다. 새해 첫날 거두었던 그 짜릿했던 승리의 감격은 여전히 그녀에게 꿈결 같은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을 가슴에 품고 인쿠시는 올스타전 이후 펼쳐질 후반기 레이스에서 부모님께 선사할 또 하나의 감동적인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쿠시가 한국 배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까지, 그 과정의 이면에는 화려한 조명과는 거리가 먼 묵묵한 헌신으로 이어진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몽골 유소년 육상 선수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며 후원해온 숨은 조력자, 바로 노문선 부천시 육상연맹 회장입니다. 엔쿠시와 한국 사이의 이 남다른 인연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여러 해에 걸친 헌신과 책임감이 빚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지난 16일 수원체육관에서 펼쳐진 가슴 뭉클한 장면, 정관장의 엔쿠시 선수가 남동생 바담가리도와 오랜만에 재회한 그 자리 역시 노문선 회장이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노 회장의 기억 속에는 엔쿠시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던 2020년의 순간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멀리 뛰기 유망주였던 엔쿠시는 몽골 청소년 육상 대표단의 동계, 훈련 캠프 일원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배구와는 인연이 없었던 그녀에게 난생 처음 겪는 해외 경험은 낯선 환경과 언어, 문화를 넘어서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몽골에 귀국한 뒤 배구로 길을 바꾼 그녀는 2022년 목포 여상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다시 인연을 맺었고, 목포 과학대를 거쳐 V리그 코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시작에는 바로 2020년 부천에서의 동계 훈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노문선 회장이 몽골의 어린 선수들을 한국으로 초청한 것은 올해로 벌써 4번째를 맞이합니다. 몽골의 혹독한 추위와 부족한 시설 탓에 동계 시즌에는 선수들이 제대로 훈련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노 회장은 개인적인 비용과 주변 지인들의 후원을 더해 항공료를 제외한 선수단의 모든 체류 경비를 부담했으며 부천 관내학교 육상팀과의 합동훈련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몽골 현지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의 비행기 값을 대기 위해 가축을 팔아야만 했던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지만, 한국 측의 전폭적인 지원 덕에 어린 선수들은 지하철로 숙소와 훈련장을 오가며 체계적인 훈련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노 회장은 자신을 낮추며 주변의 도움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지만, 이 시간들이 몽골 선수들에게는 단순한 훈련을 넘어선 소중한 경험이 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몽골 선수단을 인솔했던 나르만다크 감독 또한
부천의 훈련 시스템과 지도 방식은 몽골 현지에서는 접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서툰 한국말로 고맙습니다라고 마음을 전해올 때 노 회장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현재 정관장이 처한 상황과 기묘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NQC는 하루아침에 반짝 나타난 스타가 아니며 지금의 폭발적인 인기도 갑자기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시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진 소중한 인연들이 모여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관장이 경험하고 있는 NQC 효과는 그 무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뜨거운 관심이 그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고 팀의 내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진솔한 이야기들은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현재 여자 배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NQC라는 존재는 한 명의 스타 선수를 넘어 흥행과 실력, 결과와 과정이라는 한국 배구의 과제를 상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남은 시즌 동안 정관장이 보여주어야 할 것은 단순히 승수를 쌓는 것이 아니라 팬들이 왜 다시 경기장을 찾아야 하는지를 경기력으로 입증해내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현재 매진 사태가 여자 배구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반짝 흥행으로 막을 내릴지는 NQC 한 명에게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팀 전체가 짊어져야 할 조직력 강화라는 과제와 직결됩니다. 흥행과 실력, 그리고 결과와 과정 사이에서 이처럼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NQC 선수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까지 그 뒤에는 화려한 조명과는 거리가 먼 묵묵한 인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국 코트에 서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이 되어준 숨은 조력자, 바로 노문선 부천시 육상연맹 회장입니다. 노 회장은 NQC와 한국을 연결한 이 남다른 인연이 결코 우연이 아닌 여러 해 동안 이어진 헌신과 책임감이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16일 수원체육관에서 정관장의 NQC가 동생 바담가리도와 감격적인 재회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인물도 노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NQC가 처음 한국 땅을 디딘 2020년의 그 순간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몽골의 청소년 육상 선수들을 동계훈련차 한국으로 불렀을 때 멀리뛰기 선수였던 NQC가 그 일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시절 NQC는 배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선수였습니다. 아버지는 몽골 전통 씨름 선수, 어머니는 배구 선수 출신이라는 남다른 배경을 가졌음에도 그녀의 선택은 육상 필드였습니다. 생애 첫 해외 경험이었던 한국에서의 훈련, 낯선 환경과 언어, 문화를 겪었던 2020년의 그 시간은 NQC의 인생 항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몽골로 돌아간 후 그녀는 배구공을 잡기 시작했고 2022년 목포 여상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후 목포 과학대를 졸업하고 V리그 코트에 서기까지 이 모든 여정의 시작점에는 2020년 부천에서의 훈련이라는 작은 씨앗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노문선 회장이 몽골의 어린 유망주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인 것은 올해로 4번째에 이릅니다. 겨울이 길고 추운 몽골의 환경과 부족한 시설로는 동계훈련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 회장은 자신의 사재를 털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체류 경비를 마련했으며 부천 관내 학교 육상팀과 함께 훈련할 기회를 주선했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몽골의 부모들은 자녀의 항공료를 위해 가축을 팔아야 했고 체류에 드는 비용의 상당 부분은 한국 측의 몫이었습니다. 노 회장은 주변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며 겸손했지만 이 경험이 몽골의 어린 선수들에게는 훈련 이상의 의미, 즉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안겨주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몽골 선수단을 인솔한 나르만다크 감독 또한 부천의 체계적인 훈련 환경과 지도법은 몽골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건네는 감사의 마음은 그들의 훈련과 일상에 자연스레 녹아 있었고 노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정관장이 처한 상황과 기묘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NQC는 하루아침에 떠오른 별이 아닙니다. 그녀의 엄청난 명성 또한 갑자기 얻어진 것이 아닌 낯선 환경에서 인내하고 배우며 적응해온 시간들이 쌓인 결과물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정관장이 경험하는 NQC 효과는 그 의미가 더욱 깊고 무겁습니다. 소중한 인연과 기회가 모여 이뤄낸 지금이기에 경기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인기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팬들은 이제 단순한 성장을 넘어 마음을 움직이는 진솔한 이야기에 더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정관장은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의 뜨거운 함성에 코트 위에서의 결과로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NQC 한 명의 공격력만으로는
명확한 한계에 부딪힙니다. 팀 전체의 수비 안정성, 블로킹에서의 집중력, 그리고 승부처에서의 냉정함이 함께 발전해야만 합니다. 인쿠시라는 존재는 더는 하위권 팀이 누리는 뜻밖의 흥행 카드 정도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한국 여자 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이자 성장통을 겪는 정관장의 미래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남은 시즌 동안 승수를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패배하는 경기 속에서도 값진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팬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기력한 패배가 아닌 이 시련을 다 함께 이겨내고 있다는 진심 어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마침내 실력이라는 꽃으로 만개하는 과정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올스타 휴식기 이후 코트의 열기는 다시 뜨거워질 것입니다. 프로의 세계는 매 순간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자신을 믿으며 준비한 가치를 증명해내야 하는 무대입니다. 약점으로 꼽히던 리시브 때문에 상대의 집중 견제를 받는 순간에도 그녀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뇌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인쿠시의 습관은 이제 정관장 팀 전체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정관장이 남은 시즌 동안 증명해야 할 것은 승리의 횟수가 아니라 팬들이 왜 다시 경기장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경기 내용으로 보여주는 그 과정 그 자체입니다. 이 막중한 책임감을 코트 위에서 실력으로 증명해 나갈 정관장의 후반기 여정을 함께 응원하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들려드리는 심도 깊은 스포츠 뒷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한국 여자 배구계의 인쿠시 현상이 성적 부진을 가리는 일시적인 인기몰이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혹은 리그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 전망하십니까?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